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테라퓨틱스입니다. 자, 어저께 시간에서 급등을 했었다가 자, 오늘은 낙폭이 커진 그런 모습입니다. 자, 외인들의 대량 매도가 지금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 이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면 14만 5천 주 정도, 네, 이 정도를 순매도를 하면서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요. 지금 테라퓨틱스가 HLB 그룹의 영향을 받는 건데 HLB의 리보캄넬리주마비 실사를 1월 초에 완료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왜 외인의 대량 매도를 불러일으켰을까? 이 부분을 좀 정확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매집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고요. 자, 분명히 실사를 완료했고 경미한 사안 3건이다. 이렇게 발표를 HLB 측에서 했는데 그런데 왜 이 모양으로 외인들이 팔까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미하지만 3건 정도가 발생이 돼서 일단 그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고 프로그램 매매로 차익을 단기적으로 얻고자 하는 외인들 입장에서는 이런 약간의 미세한 걸림돌이라고도 볼 수 없어요. 걸림돌이 발생을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일단 빠져나왔다가 다시 사더라도 다시 사는 그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매도를 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JP 모간 같은 데서 순매도가 꽤 나왔네요. 그죠? JP 모간에서 나왔고 신한 같은 경우는 좀 일부 사는 매매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금 현재는 토탈 상황으로 보면 외인들이 14만 5천 주 정도를 지금 현재 던진 그런 모습입니다. JP 모간의 물량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HLB 자체가 만약에 여러분 그 등급 받는 EIR 등급 받는 게 OAI가 만약에 결론이 이걸로 나왔다고 한다면 이때는 실사 종료 시점, 그러니까 1월 초에 심각한 지적사항을 알리는 겁니다. 바로 즉시 알리게 돼 있어요. 근데 보세요. 항서제약에서 1월 초에 발표를 했다고 해놓고서 그리고 최근에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어제 HLB를 통해서 블로그 공지글로 나온 거 아니냐.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황으로 봐서는 OAI는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은 NAI 같은 경우는 무결점일 때 NAI인데 NAI도 아니다. 그러니까 VAI를 EIR상으로 받는다. 당연히 이렇게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외국계에서 매도를 때린 것은 경미한 3건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일단 걸림돌이 발생했다고 보고 이제 매도를 한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에 CRL 받았을 때 예전에 CMC 했을 때 하고 작년에 지금하고는 좀 틀립니다. 즉 작년과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의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반해서 이번엔 3개 정도 경미한 사안을 받았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번에 CMC는 보안 부분에 대해서만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10개 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 3개 정도로 경미한 건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외인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매매를 주로 하고 뭐 일말에 약간의 하자라도 발생하면 걔네들은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매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의 매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요점대로 VAI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금 현재의 정황입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OAI라면은 바로 EIR이 OAI로 바로 발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바로 발표가 안 됐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VAI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테라퓨틱스 자체로 보면 권리락이 되고 이건 이제 권리락 된 다음에 차트입니다. 수정을 다 가한 차트예요.
권리락 된 다음에 사실 이만큼 까먹었는데 이만큼 까먹은 것의 대부분은 오늘 상황에서 밀린 거예요. 그죠? 네, 오늘 HLB 건 때문에 밀린 겁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HLB 자체가 VAI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테라 입장에서는 HLB하고는 별개로 움직이는 그 독립성의 강점도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셨죠? 네. 그걸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저는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HLB 영향은 지금 현재 받았지만 제가 말씀드린 논거로 해서 VAI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이고 15일 이내 그것에 대한 결과를 이제 얘기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반전의 모멘텀으로 당연히 작용이 되는 거고 그 반전이 안 나타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승인을 보고 가는 건데 VAI로 귀결될 가능성이 많은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테라퓨틱스 입장에서는 부담을 크게 가질 필요는 없다. 그리고 테라퓨틱스 자체에 OKN이나 RGN 이 건을 여전히 특히 그 RGN에서 탑라인 발표하고 라이센스 아웃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테라퓨틱스 주주들은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리고 지금 흔들렸다고는 하지만 여러분 현재 차트에서 권리락 이후 수정된 차트로 역시 보시면 이 거대한 상승 추세의 흐름이 절대 깨지지 않고 있어요. 뭐 11,000원대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깨지지 않는다고 봐야죠. 심지어 10,500원까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결국 깨지지 않았다는 것을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우리는 T와 L 탑라인 발표와 라이센스 아웃 요것만 보고 가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중에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하튼 이 후속적인 긴급한 재료나 또는 다른 히든 정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업데이트해서 정보를 드릴 거고요. 테라퓨틱스라고 꼭 문자를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매집주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요거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매집주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매집주라고 한다면은 모아가는 거죠. 결국 이제 한 번에 사지 않고 나눠서 분할해서 매수를 해서 결정적인 기회 때 튀면 그때 대박을 먹는 종목이 바로 매집주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를 드릴 종목은 바로 이 매집주입니다. 매집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 기간은 뭐 단타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요. 한 1 내지 3개월 정도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빠르면 뭐 물론 1개월 정도에 터질 수도 있고 늦으면 뭐 3개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창기에 이제 모아가는 겁니다. 그런 매집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주가 자체는 한 2만 원에서 4만 원 선 정도의 적절한 가격선에 있습니다. 저가주가 뭐 매력은 있지만 여러분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거 아실 거예요. 이 정도 종목이 딱 좋습니다. 우량 중형주 정도의 자본금을 가진 그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총은 3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수준 적절하죠. 그리고 자본총계 역시 자본총계는 뭐예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게 자본총계죠. 즉 그 회사의 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재산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매집을 해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1,000억에서 3억 정도니까 적정합니다. 이게 너무 커도 무겁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목표 가격은 더블 가격이나 또는 셋더블, 세 배, 요 정도, 그 정도를 목표로 하는 그런 매집주를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종목이 그럼 어떻게 생겼는가? 주봉 주가 차트부터 한번 보면은요. 자, 이런 모양으로 지금 현재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바닥을 만들다가 이른바 구덩이를 판다 그러죠. 구덩이를 파면서 개미를 털게 만들고 거기서부터 쭉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한 더블 정도 시세는 이미 냈어요. 하지만 여기서 조정파가 지금 진행 중이고 진짜 승부는 2차나 3차 시세에서 승부가 나리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주봉 차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 요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최대 강점은 뭐냐면은 이제 헤비급 정책 관련주예요. 헤비급. 근데 정책 관련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떤 걸 생각하시겠어요? 지금 차기 대선을 여러분들이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 정책이 제일 강력한 정책이란 말이에요. 정책 이슈란 말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인물해서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움직였어요. 그러나 정책 관련주는 지금 현재 움직이지 않고 있고 이게 뜨면은 더 클 겁니다. 정책 관련주 이점은요. 인물 테마는 인물 테마의
강도가 죽으면 바로 제자리 가지만 정책 관련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을 받아도 큰 폭으로 아주 급등하지 않은 이상은 자기 자리를 잘 사수를 해요. 그러니까 좀 방어적인 이점도 있는 가운데 큰 시세를 기대해 보는 거예요. 요건과 관련된 헤비급 정책 관련주 대장이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시장 어렵잖아요. 최근 시장에 휘둘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종목을 제가 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 선택을 했고요. 아까 우리가 본 대로 재무 실적이 역시 안정적이라는 거, 이 부분인데요. 여러분들께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 연간 실적 같은 경우가 계속 영업이 꾸준히 잘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테마주 그러면 실적도 형편없는데 주가만 위쪽으로 크게 올리기 때문에 그 후유증이 엄청 크잖아요. 근데 요게 강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전무하다는 얘기예요. 요게 일단 강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현금이 이 기업이 얼마나 있는가 요걸 한번 봤더니 현금성 자산이 한 1,000억에서 3천억 정도 요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얘기죠.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그거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외인 기관 매매 같은 경우는 비교적 이제 안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정도 상황입니다. 지금 초록색이 기관이죠. 그리고 빨간색이 외인, 파란색이 개인입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의 영향은 좀 덜 받아요. 그래서 외인이 사거나 팔거나 기관이 사거나 팔거나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습니다. 이 외인 기관 매매는 우리가 중점 변수로 보지 않으셔도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외인 기관 매매가 상당히 안정적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최근에 기관이 순매수 강도가 엄청 셉니다. 요거는 나쁘지 않은 거죠. 외인 기관 매매는 너무 신경을 안 쓰시되 지금 현재 동향도 괜찮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매집주입니다. 매집주는 살살 모아가면서 결정적인 기회에 대박을 터뜨리는 전략이 유효한 종목이고 그래서 이 매집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의도를 충분히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제가 이 종목 딱 드리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비중을 얼만큼 모아가고 어느 타임에 들어가라 마라. 그리고 어느 정도 시세가 났을 때 여기서는 비중을 어느 정도 떠는 게 좋겠다. 이런 세부적인 전략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시장이 혼잡할 때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가장 베스트 수혜받을 섹터 공략하는 것이 지금 시장에 맞습니다. 실패 시에 타격이 작아야죠. 재무실적 안정주에서 선택을 해야지 엉뚱한 데서 우리가 쪽박을 당해서는 안 되죠. 그겁니다. 타점과 비중 전략을 정확히 드릴 거고요. 모아서 크게 터뜨리기 좋은 베스트 종목이라고 저는 자신합니다. 여러분께서는요. 이 번호로 매집주 이렇게 문자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케어를 하면서 끌고 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여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매집주라고 문자를 주세요. 아시겠죠? 여러분 감사합니다.